제가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이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페이드 구질을 가져가면서도 임팩트 때 힘을 실은. 그런데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많은 프로들이 이렇게 시즌이 끝나고 나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스윙을 교정도 하면서 내년 시즌을 위해서 비거리 훈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단 프로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시즌 내내 가져오지 못했던 로망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비시즌에는 비거리 늘리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아주 손쉽게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라이버 비거리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구질보다는 드로우 구질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왜 드로우가 페이드보다 멀리 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구질을 치면서도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레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스윙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페이드 구질부터 설명을 하면 페이드 구질은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살짝은 아웃인으로 들어오면서 클럽이 안쪽으로 이렇게 인으로 빠져주는 살짝은 좀 당기는 듯한 형태의 스윙으로 해야 페이드 구질이 나오기 좋은데요. 클럽이 임팩트에 맞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조금 더 빨리 열리는 스윙을 하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드로우를 치는 것처럼 몸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팔을 안으로 당기려고 한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득이 페이드를 치는 골퍼분들은 몸이 이렇게 조금들은 잘 열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게 페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클럽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정확도 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날지 모르지만 공에 힘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드로우 구질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인투아웃으로 한시 방향으로 내던져져야 되다 보니까 몸을 열면서 클럽을 내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스윙의 형태가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스윙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클럽이 이렇게 인아웃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을 막으면서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클럽을 던져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비거리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임팩트가 맞을 때 이렇게 몸이 살짝 막아주는, 그래서 왼쪽에 벽을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 샤프트의 탄성, 즉 이 킥을 이용해서 멀리 보내는 건데요. 드라이버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물론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샤프트의 탄성, 이 샤프트의 킥을 이용해서, 즉 도구를 이용해서 쳐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스윙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세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별로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과장을 해서 좀 보여드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클럽과 몸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임팩트 때 이 샤프트의 탄성, 즉 킥을 이용하지 못하고 찍 빠져나가면서 한 거예요. 스피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밀고 나가긴 했지만 공을 멀리 보내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찍 회전하면서 그냥 공이 맞는 게 아니라 임팩트 때 분명히 힘을 탁 전달하는 확실한 킥을 이용하면요, 펀치샷으로 때리더라도 훨씬 더 공의 힘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면 제가 몸을 일부러 이렇게 잡으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이 앞서 친 공보다 월등히 멀리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윙이 계속해서 몸과 팔이 그리고 클럽이 회전한 상태로 맞는 것은 페이드 성질을 띈 스윙 궤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방금처럼 이렇게 확실히 벽을 만들고 헤드로 공을 빵 때려주는 것은 드로우 형태에 가까운 스윙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공을 칠 때 일부러 뭐 브레이크를 거세요 뭐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윙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있어야 페이드 구질을 칠 때도 내가 원하는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드로우 구질을 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볼의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뭐 드로우 치듯이 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라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열어주라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텐데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멀리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은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반대로 나는 일관성 있게 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땅 때리는 느낌보다는 몸과 팔 그리고 클럽이 같이 하나로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윙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페이드 구질을 치면서 임팩트도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몸에 이제 이렇게 회전도 가져가면서 적절한 임팩트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이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페이드 구질을 가져가면서도 임팩트 때 힘을 실은. 그런데 방금 스윙에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그냥 이렇게 쭉 회전을 했던 스윙하고 비교했을 때 방금은 분명히 클럽이 아웃인에서 들어오고 살짝 깎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분명한 임팩트가 탁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스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페이드의 장점도 가져가고 드로우의 장점도 가져가고 좋은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골퍼들은 아주 단편적으로 그래 드로우가 멀리 가지 인투 아웃으로 이렇게 내두르면 멀리 가는 거야. 멀리 갑니다. 근데 왜 멀리 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골프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드로우가 왜 멀리 가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대답들이 있어요. 스핀량이 적어서 멀리 간다.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예요. 백스핀량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거리가 늘어나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원리인데 비단 백스핀 양 때문이 아니라 페이드를 칠 때는 상대적으로 왼쪽 벽이 없이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맞는 힘의 유실이 일어나는 듯한 형태의 임팩트가 나오기가 좋고 드로우 형태는 왼쪽에 벽을 만들어주고 확실하게 팍 때려주는 이 킥을, 임팩트를 제대로 주기에 용이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치시는 골퍼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다들 장타자들이 페이드를 쳐요. 제가 지금 방금 친 샷도 페이드로 쳤는데도 한 290m 가까이 나갔잖아요. 물론 연습장이니까 제가 좀 강하게 때린 듯한 느낌도 있지만 잘 맞았습니다. 실제로 공도. 근데 이렇게 공을 때려서 멀리 보내기 위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맞을 때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느낌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드로우를 치는 연습을 하는 거지 계속해서 막아놓고 공을 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과장되게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비거리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그럼 막아놓고 최대치로 돌리면 멀리 가겠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갑니다. 자, 이런 느낌이겠죠. 막아놓고 쫙 돌리면 야, 잘 맞았다. 손감 좋다. 그런데 실제로 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얼마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 드로우도 그러니까 백스핀 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을 치게 되면 멀리 가는 어떤 적절한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뭐 많이 맞고 많이 돌린다고 해서 멀리 갈 것 같으면 아예 모든 프로들이 다 그렇게 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의 정확도를 잃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서 해주셔야 돼요. 단 확실한 포인트는 멀리 가기 위해서는 확실히 왼쪽 벽을 두고 쳐줘야 된다는 거. 공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클럽이 막힘없이 피니시까지 끝까지 가줘야 된다는 점. 요 두 가지만 명확히 구분을 지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맞고 치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클럽을 이렇게 왼손으로 띄우고 오른 한 손으로 휘둘러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유튜브나 인스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뭐 많이
하는 연습이기도 하고 이걸 하실 때 이 오른팔이 뻣뻣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클럽이 던져지는 느낌 나질 않아요. 왼쪽 팔로 몸을 막아준 상태에서 오른팔을 낭창이게 착 이렇게 착 던져서 팔이 몸을 이렇게 감싸 안듯이 휘둘러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느낀 다음에 막상 공을 칠 때도 완전히 몸을 막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임팩트 때 살짝 탁 이렇게 손을 살짝 쥐어준다. 약간 그립을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아주 살짝만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건 칠 수가 없어요. 이런 옵션은 없는 겁니다. 살짝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탁 때려주시면은 공의 힘 전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공의 방향성 또한 굉장히 좋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공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왼팔에 벽을 만들고 오른팔 한 팔로 클럽을 던져주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 공에 보다 효율적으로 힘 전달하면서 손쉽게 멀리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요즘에 많은 골퍼분들이 몸을 사용해가지고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오거든요. 이건 백날 세게 쳐봐야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몸을 그렇게 돌리는 와중에 손까지 같이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샤프트의 킥 있죠? 이 샤프트의 반동을 확실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멀리 갈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겠죠? 저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윙이긴 하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의 스윙이 될 텐데 당연히 이렇게 치면 멀리 갑니다. 아예 뭐 올렸다가 이렇게 갖다 쓰고 얘도 이렇게 팔을 쓸 수 있는 대로 쓰는데 멀리 안 가면 되겠어요? 다만 이런 방법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비거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기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때 살짝의 브레이크가 있는 듯한 느낌, 왼쪽에 벽이씨 탁 때려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분명히 멀리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알고 연습을 해보시면 이번 겨울 시즌 내내 충분히 비거리를 20-30m 정도는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